어떻게 하면 농가 소득이 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일정하게 수확을 할 수 있을까? 감을 200박스, 1000박스씩 잘라가지고 일일이 분석하는 거예요. 2년 만에 전국 1등을 했어요. 우리 농업을 어떻게 전 세계에 알리지,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바꿔야 그런 농업이 큰 변화가 옵니다. 강창국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서 단감 농사 짓고 있는 강창국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단감 하나로 어떻게 최고 농업인이 되었고 또 이 단감을 통해서 우리 농업을 세계화시키고 또 농산업을 이렇게 융복합 사업으로 갔는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감 농사 지은 지가 한 30년 정도가 됐고요. 예, 저희 집이 단감 농사 지은 거는 거의 10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감의 역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렇게 농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초창기에 단감 농사를 지으러 올 때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 어머니 집사람 또 이제 이렇게 저희 첫애가 지금 이렇게 완전 애기 때죠. 근데 큰 애가 지금 벌써 취직을 해가지고 벌써 3년차, 4년차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벌써. 예. 전 처음부터 단감 농사 지은 거는 사실 아니고요. 저도 아주 어릴 때 이렇게 도시로 이렇게 유학을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도시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도시 생활해라 이렇게 키워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서 저는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장남한테 이렇게 상속을 해가지고 가업을 있게끔 하고 막내는 이제 뭐 차남 막내 다 도시로 보냈죠, 그죠?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키워진 사람입니다. 예, 그러다가 줄곧 이제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사고가 생겼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와 집에는 이제 90몇 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제일 큰 누나가 앞을 못 보는 그런 이렇게 불구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모실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도시에서 저희 집사람과 맞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 감정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고요. 저희 집사람은 은행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우리 창원에 내려가서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러니까 저는 절대로 안 간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첫마디 뒤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기분 좋았지만 근데 은행이라는 직장이 그냥 버리기엔 참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본사에 있는 이사부장님이 저희 선배님이 되셔가지고 상의를 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집안에 이런 우환이 생겨가지고 내려가려는데 저희 집사람 은행을 그만두게 하는 거는 참 불합리한 것 같다, 아깝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한번 지방으로 한번 이렇게 발령을 하는 쪽으로 한번 그걸 건의서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이맘때입니다. 딱 이맘때인데 추석이라고 이제 고향을 내려갔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고향을 내려갔었는데 추석 내일 이제 다시 회사를 가야 되는 날이라서 준비를 해가 상경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은행에서 내일부터 발령 내놨으니까 그쪽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저는 저희 집사람 먼저 내려와서 농촌에 이제 내려오게 됐고요. 저는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4년 정도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농사 준비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과연 이제 뭐
이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총 판매를 하고 남는 금액이 얼마 정도 남았냐면요, 한 300만 원 남더라고요. 예, 너무 허망한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야, 왜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 지으면은 먹고 살기가 어렵지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답이 뭐지? 이제 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있잖아요, 무식한 거예요. 농사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피나는 노력을 사실 했습니다. 그때는 매뉴얼도 없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단감에 대한 어떤 이런 매뉴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지를 하고, 어떻게 거름을 줘야 되고, 어떻게 농약을 치고, 이런 게 실험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진짜 앞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막 오로지 그 일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감을 만들지, 첫 번째 제 미션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일정하게 수확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단감을 팔아가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판매처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감 농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배우게 된 동기가 1994년경에 마침 우리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단감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감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체계적으로 감이 어떻게 농사되어지는가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 연구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감 한 개 잘라가 이렇게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감을 200박스, 1000박스씩 다 잘라요. 그걸 아까워도 다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일일이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보통 한 가지 연구를 하게 되면 5년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있잖아요, 체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농업인으로서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있잖아요, 나무 집 가수원을 딱 지나가는데, 저 집에 가면 맛있겠어, 안 맛있겠어? 그냥 대충 이렇게 짐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예. 굉장히 많이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필드에서 다시 같이 농사를 또 지으면서 또 연구도 하면서 또 혼자서 공부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농대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이제 농업 교육을 정식으로 배워보는 거예요. 예. 어느덧 이제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쫙 흘러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감을 파는 데 있어가지고 불합리한 일들이 제 눈에는 자꾸 보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감 한 박스에 35,000원씩 경매를 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15,000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경매시장에 왜 이렇게 갑자기 어저께 35,000원 하던 감이 오늘 갑자기 15,000원으로 떨어지지? 이렇게 제가 이제 문의를 하면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오늘은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물량이 많이 나온 것도 맞아요. 근데 판매가 그러면 15,000원에 경매해 봤으면 15,000원에 파느냐, 뭐 조금 올려가 17,000원, 18,000원에 파느냐, 이렇게 제가 따라가 본 거예요. 가보니까 매일 어저께 35,000원에 받아가지고 5만원에 파는 거 오늘 15,000원에 받고 5만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오마이 갓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다, 내가 직접 팔아야지, 이제. 예, 직접 팔아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무조건 감을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 막 한참 싣고 올라가가지고 2.5톤이라든가 뭐 3.5톤 차를 빌려가지고 기사하고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한 2, 3일씩 작업을 해야 몇백 박스를 싣는 거예요. 그 싣고 올라가는 동안 걱정이에요. 이게 도대체 안 팔리면 이제 생물이니까 다 갖다 버려야 된다. 엄청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가지고 물건을 탁 내리는 데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내리는데 한 두세 시간 걸립니다. 한 차를 내리는데
다른 일꾼이 없잖아요. 제가 다 내려야 되잖아요. 기사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내리면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내리자마자 다 팔리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는 있잖아요. 내게 브랜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브랜드가. 이미 직거래를 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는 다 팔아지는 거예요. 서울에 그냥 물건 싣고 가가지고 다 팔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창원시가 전 세계에서 단감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인데 어떤 농가들은 한 8만 평씩 농사 지는 사람이 있어요. 8만 평 규모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1000평 갖고 시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작이 되죠. 80대 많은 이 농장에서 저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오이 강 사장님, 그 감을 혼자서 잘 팔고 있지만 이거를 좀 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가 더 이렇게 같이 팔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서울에 좀 유명한 백화점에 한번 팔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백화점에 물건 넣으면 힘들잖아요. 뭐 백스도 새로 맞춰야 되고 브랜드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물류 문제라는 게 있거든요. 가격을 조금 더 받아도 이제 물류 문제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운송하는 문제 있잖아요. 예, 운송하는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한 이야기가 우리가 좀 먼 날을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많은 농업인들 같이 어울려가는 걸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참 좋은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서울 상경을 했어요, 제가.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나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마케팅이라 그러죠. 여기 서울에 있는 3, 4 백화점을 다 돌면서 2박 3일 동안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목록을 가지고 다니면서 외관은 어떻지? 이 크기는 어때? 색깔은 어떤 건가? 당도는 직접 사가지고 먹어보면서 이게 당도는 어떻는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 예, 이런 거를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3일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백화점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봅니다. 해봤더니 만나줬겠어요? 만나줬겠죠? 제가 있잖아요. 22분을 찾아갔어요. 22분. 네. 그래서 그 창원에서 KTX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비용만 87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22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됩니다. 예, 그때가 2004년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제가 너무 그때 진짜 기뻤던 게 있잖아요. 그 고생한 걸 생각하니까요. 첫 물건을 탁 입점해가지고 파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사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팔아야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예. 이게 납품을 하게 되면 물건만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백화점에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직접 팔아도 되겠냐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신선하다는 거예요. 제가 3년을 제가 직접 팔았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가을에는 감 열심히 따가지고 수확해가지고 저장해놓고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올라와가지고 감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벌써 세월이 쭉 흘러가지고요. 17년 된 거예요. 예, 17년 동안 진짜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참 웃긴 게 있잖아요. 농사를 있잖아요. 잘 짓고 또 잘 팔고 이러면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죠? 예, 농사 잘 짓고 잘 파는데 이게 농사는 잘 살기가 참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농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가 농산물이라는 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감도 나무에서 한번 따고 나면요 1년을 기다려야 또 딸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뭐 이렇게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0개 팔리면 내일 100개 찍으면 돼요. 예, 그런데 우리 이제 감이라든가 뭐 이 농산물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을 무조건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득을 좀 높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농업이 세계 기술의 몇 위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몇 위? 아깝습니다. 3위라고 생각합니다. 3위. 7위 정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1위. 꿈이 굉장히 크시네요. 저쪽에 5위요. 5위 맞췄습니다. 정답이 5위. 야, 진짜 5위 맞추셨어요. 1위가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세계적으로 진짜 뭐 농업 과학 기술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한국은 이제 5위 정도가 되는데요. 대단한 거죠.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5위로 올라왔고요. 이렇게 5위에 올라가기까지는 뭐 농업인뿐만 아니라 이 연구하는 연구기관, 뭐 모든 기관이 뭐 체계화되지 않았던 곳에서 체계화를 시키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항상 어디 가면 자부심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단합니다. 저는. 어떤 감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단감을 찾고 또 오랫동안 대형 매장에서 찾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직접 한번 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 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감이 저희가 이제 농사를 지은 거고요. 이거 농사 짓고 있는 건데 색깔이 지금 파랗죠. 이건 아직 수확할 시기가 약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되는, 한 달까지는 아니어도 한 3주, 2, 3주 더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파랗지만 지금 이 감보다 더 맛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진짜 뛰어난 감이고요. 이거는 농사를 잘 지으면 개당 뭐 굉장히 몇천 원씩을 받는 이런 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구입한 감인데요. 이렇게 아마 비교가 되실 거예요. 이 품종이 이 두 개가 똑같은 품종이고요. 아마 생긴 거, 모양, 뭐 때깔, 아마 당도도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직접 이제 한번 이렇게 시식을 해 보시면은 이 감이 왜 이렇게 막 인기가 있지? 이런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 맛이 어땠는지 뭐 한번 이렇게 품평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아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단감을 참 맛있게 먹었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단감 맛이었어요. 껍질이 아주 얇고 그 살이 아주 연하고 아삭아삭한 소리가 나면서 맛있었어요. 그리고 당도도 아직 좀 푸릇푸릇한 그런 감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당도가 높고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감은 껍질에 가장 많은 영양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껍질째 먹는 감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어머니가 되게 감을 좋아하시는 편이어서 가끔씩 먹는데 이제 좀 가끔 떫을 때가 있었어요, 감이. 그래서 이거 좀 막 매번 좋아하면서 먹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제 식감도 되게 부드럽고 그래서 이런 감이 있구나라는 거를 저 처음 알아갖고, 그리고 껍질채도 이번에 처음 먹어봤거든요. 맨날 껍질 깎아서 먹다가 근데 그 맛이 좋다는 것도 처음 알게 돼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감에는 이렇게 완전한 단감과 불완전한 단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셨던 거는 완전한 단감입니다. 푸르도 달고 많이 익어도 달고 좀 적게 익어도 떫은 맛이 거의 없는 거고요.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건 불완전한 단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추석 때 나오는 조생종, 가민, 이런 서총 같은 종류는 한 나무에 단감과 떫은 감이 같이 열려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요, 이 감의 이 배꼽 부분이 보면은 새카만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한 3mm 정도 넓으면은 100% 거의 단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침이 좁으면은 떫은 감이에요. 그리고 꼭지 부분이 푸르다 그러면 떫은 감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드셨던 파란 저 감은 완전한 단감이기 때문에 떫은 맛이 안 받치는 거죠. 예.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맛있는 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맛있는 감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 감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이 다 그렇습니다. 농사라는 게 첫째는 환경 기후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온도가 적당하지 않는 데서 그 적지라 그럽니다. 우리는 적당한 아주 합리적인 지역에서 자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품종이 좋아야 돼요. 맛없는 품종을 심으면은 노력을 해도 맛있게 만들기가 어렵고요. 세 번째는 토양이 이제 아주 적당하게 맞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과일과 맞는 토양에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정지전정 같은 걸 잘해야 되죠. 자, 우리가 있잖아요. 농업 공부는 배워보면요. 엄청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마당에 있는 저 감나무에 어떤 데는 감이 잘 달리고 있잖아요. 어떤 데는 감이 하나도 안 달려. 와, 그거 있잖아요. 사실 감나무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들어서 올게는 감을 못 딴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감을 그렇게 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 언어를 배운다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는 있잖아요. 이 언어를 배우는 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개 예를 들어 볼게요. 나무가 이렇게 커져 있는데 어느 날 여름에 보니까 나무가 하늘을 보고 이런 큰 가지가 쭈삣쭈삣하게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은 하나도 없어. 이거는 우리 도장지가 난다, 흙가지가 난다 이런 말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궁금하죠, 그죠?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나무의 영양 상태가 너무 과잉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영양 생장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전문 용어로.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다는 건 뭐예요? 왜 나무가 열매를 달죠? 왜 열매 달죠? 네, 맞아요. 종족을 번식하려고. 네, 종족 번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종족을 번식하게 이렇게 과일을 키우는 걸 생식 생장이라 합니다. 그 생식 생장이 돼도 나무를 이제 우리가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일 기본이 정지전정. 정지라 하면 있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키우가 골격입니다. 이렇게 골격 큰 주지를 만드는 걸 우리는 정지라고 이야기하고요. 전정이라는 거는 과일을 달게끔 이렇게 가지를 배치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지와 전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감나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과일을 다는 나무는 다 해당이 돼요. 이 방법이.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게 이 안에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이게 감나무는 있잖아요. 과일을 달 때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각도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실험을 해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딱 해보니까 어느 각도 가지가 이렇게 있을 때가 과일이 잘 열릴까? 하늘을 보고 있을 때가 잘 열릴까? 막 이런 걸 연구를 쭉 해봅니다. 해보는데 누울수록 꽃이 많이 오는 거예요. 가지가 누울수록.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짓는 집에 가보면 있잖아요. 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고기의 안에 그 뼈처럼 이렇게 좌우로 착 정리를 눕혀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정지라고 하는데, 정지와 전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배워보면 너무 재미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해는 과일이 많이 오고 어떤 해는 작게 와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있잖아요. 이게 한 해 과일이 엄청 많이 오면요. 그 다음에 해거리라는 걸 해요. 해거리라는 거. 해거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목에 과일을 너무 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있잖아요. 과일을 재환합니다. 해마다. 그래서 한 가지에 한 개만 딱 달아놓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많이 달리는 가지는 한 가지에 간 10개 정도가 달려요. 이렇게. 10개 정도 달리는데 전부 다 따버리고 딱 한 개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개의 과일 안에 모든 세포가 형성될 때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나눠 먹는데 한 개만 딱 두면은 모든 세포가 한 과일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과일을 좀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소금 작업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좋은 과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매 안에 애초에 제포의 숫자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급 과일을 만들 때는 항상 미리 꽃속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농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주 조그만 때부터 우리는 뭐 그때는 잠이 안 와요. 이거를 야 이 시기 안에 빨리 안 솟으면은 야 이 세포를 많이 못 집어넣는데 이런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거를 이제 처음 공부를 하고부터는 늘 이 고민을 사실 저는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좋은 과실을 만드는 데는 특별한 노하우가 사실 있는 겁니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강창국 대표의 단감 농장. 가을을 맞아 수확이 한창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탐스럽게 감이 열렸는데요. 과연 그 비법이 뭘까요? 다른 과수원에 비해 유달리 넓은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법입니다. 충분한 제식거리를 통해서 나무가 햇빛을 잘 받도록 그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나무마다 채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루수를 줄이고 간격을 넓혔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Y자 모양의 가지. Y자 모양은 나무의 일조량을 높여 감의 당도를 높이는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겨울마다 가지치기를 해서 Y자 모양을 유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마다 있는 수로가 세 번째 비법입니다. 깊은 수로는 나무의 배수를 도와 땅속에 물이 고이는 것을 막고 뿌리가 썩는 것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채광 통풍과 배수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강창국 대표가 올해 수확한 감의 당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무려 17브릭스. 이 수치는 일반적인 사과와 배의 당도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마이스터가 만든 특별한 감. 30년의 땀과 노력이 일군 결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득을 좀 높일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제가. 그때 이제 동시에 저희들이 뭘 했냐면 농촌 관광을 하게 돼요. 농촌 관광을 2007년도에 같이 농촌 관광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농가 소득이 좀 높아질까? 과연. 그리고 우리가 직거래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많은 소비자들한테 직접 보면서 이렇게 물건을 사갈 수 있고 또 우리 지금 제일 우리가 요즘 하두가 되고 있는 게 농산물 중에 안전성이잖아요. 예, 얘가 진짜로 안전한 농산물인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거를 직접 찾아가서 소비자들한테 우리 농사 짓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7년도 8월 달에 농협에 사는 팜스테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이런 많은 지원을 주고 이런 사업은 아니지만 홍보를 잘 해주는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팜스테이를 시작을 해가지고 2009년도에는 우리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마을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2년 만에 전국 1등을 했어요. 평가회에서.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됐냐라는 걸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농촌 체험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농촌에 가는 이유가 뭔가를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런데 우리가 농촌에 가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 있는 맛있는 먹거리를 생각하더라고요. 맞죠, 그죠? 우리 농촌에는 먹거리를 보고 가는 거예요. 물론 농촌의 경관도 아름답지만 그 평온함도 느낄 수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먹거리가 얼마나 좋은가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친환경적인 농사를 짓자 이런 개념이 이제 거기에 접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농촌 관광을 시작하고 많은 이제 주변의 젊은 사람들 같이 양성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관광을 하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양한 이제 이렇게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합니다. 그 중에 뭐 청소년 뭐 지도사라든가, 그 다음에 뭐 평생 교육사라든가 이런 걸 이제 양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관광으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농사도 짓고 또 도시에서 오는 많은 분들을 안내하고 또 우리 농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도 같이 나누고 또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2012년도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을 이제 하게 됩니다.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교육이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체험을 단순하게 와 가만 게 뚝딱 따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단감만 하더라도 지금 밝혀진 것만 한 139종 정도가 돼요. 단감이 처음 들어보셨죠? 네. 지금 우리 저쪽에 우리 전시되어 있는 감만 보더라도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새파랗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건 새카만 것도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품종만 해도 한 40품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오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잿빛하게 이게 우리 대봉감처럼 생긴 건데 단감이 있고요. 신기하죠? 오시면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학생들한테 단순하게 따가는 것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해가 하는 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체험을. 그래서 감이 가지고 있는 뭐 5가지 오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감나무는 예로부터 잎사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종이가 없던 시절에는 그 잎에다가 종이 대신에 글을 썼었어요. 그래서 문의 뜻이 있어요. 문. 그리고 또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나무 자체는 아주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도마로 사용한다든가 옛날에 쇠가 귀할 때는 그걸 깎아가지고 화살촉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무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감은 있잖아요. 빨간 거는 속도 빨갛고요. 푸른 거는 안에 속도 좀 푸르스름해요. 그래서 겉과 속이 같다 해가지고 충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딱딱한 단감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이 먹을 수도 있지만 이가 없는 노인들도 이렇게 홍시로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효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 잎은 뭐 영하 한 1, 2도 되면 잎은 다 떨어지지만 감은 있잖아요. 영하 5도가 돼도 안 떨어져요. 예, 완전 홍시가 되고 흘러내릴 때까지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절개가 있다고 절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무충효절, 오절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농촌 관광을 하면서 이 5가지 테마로 가지고 체험 활동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우리가 백일장 같은 거 하죠. 이렇게 문의 뜻에 의해서 감밭에서 가수원에서 아이들이 백일장을 해가지고 아주 잘하는 친구들한테 우리는 장학금을 전달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감나무를 깎아가 화살을 만들어 가지고 활쏘기를 하고 무의 뜻을 기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농장에서 가장 좋은 감을 따오는 친구들한테 또 덤으로 과일 한 상자를 더 주는 이렇게 추의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기 위해서 파이를 만든다든가 감으로 가지고 쿠키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가공품을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한테 효도를 하게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감으로 할 수 있는 감잎차를 저렇게 만들잖아요. 이 감잎차는 아주 비타민이 풍부해서 안에 카페인이 없어요. 감잎차는. 그래서 다도 같은 거를 가르치면서 우리는 절의 뜻을 기리면서 오절수에 대한 우리 행사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이런 이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 하나로 가지고 외국 친구들이 이제 오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이제 결국은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저희 농장이 우프라는 걸 하고 있어요. 우프가 어떤 거냐면 세계 유기농을 하는 농장을 다니면서 이 봉사를 하면서 하루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노동을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받는 거예요. 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우프 코리아라는 데서 저희도 이제 외국 사람들 받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요. 아주 젊은 학생이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걸 요구를 합니다. 제가 농대 학생인데요. 살고 있는 곳은 말레이시아라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데 이 농장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인턴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학교로 돌아갑니다. 한 달 후에 학교로 돌아가가지고 학교에 있는 교수님한테 우리 이 창원에 있는 단감 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막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야 그런 데도 있어 한국에.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요. 우리가 진짜 정식으로 협약을 해서 우리 학생들을 여기에 인턴 과정을 하는 농장으로 해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거 잘 됐다. 우리가 지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농업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돌아가고 교수님이 또 이제 찾아오고 이게 3년 걸렸어요. 예,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조그만 농장하고 협약을 하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나름대로 막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제 교수 부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MOU를 하게 됩니다. 단감 수확철을 맞아 아이들 체험이 한창인데요. 연간 체험객이 4만 명에 육박한다는 강창국 대표의 농장. 오늘만 무려 500여 명의 체험객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antara saya. 그런데 아이들 사이로 히잡을 쓴 외국인들이 보이는데요. 이 친구들은 인턴십 교육을 받으러 온 친구들이에요. 말레이시아 국립대학 학생들로 한국의 선진 농법을 배우기 위해 강창국 대표의 농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한국을 알리는 홍보대사도 될 수가 있고 우리 농업을 세계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한 대학교와 MOU를 맺어 매년 인턴십을 시행하고 있는 강창국 대표의 농장. 올해로 벌써 15기까지 수료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출하하기 전 마지막 단계인 포장까지 꼼꼼히 전수받는 학생들. 말레이시아에 돌아가서도 믿음직한 농사꾼이 될 수 있겠죠? I got to know on how to farming it. Maybe I can try it other time in Malaysia. I have a plan to grow a mango in my father farm, and then I can use this technique to make it high quality yield in that tree. 우리의 우수한 농법이 전 세계에 알려질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해마다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또 다양한 이렇게 우리 동남아 국가에서도 많은 이제 VIP 분들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야, 한국 농업이 이제 발달됐다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중국의 부시장님하고 공산당 서울관님이 한국 농업을 보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우리 한국 농업이에요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농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농가를 보여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한국 농업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요 우리 한국 농업은 다 이렇다는 거. 그분이 왜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냐 하면요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 잘 살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농업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농촌으로 가고 농업을 시작해가지고 개혁하고 있죠. 예, 굉장히 우리 순도 농가들은 더더욱 거기 발을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하죠.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이런 순도 농가를 하는 농가들은 아주 젊은 친구들한테 희망을 걸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 미래 농업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경험을 그런 이제 학생들한테 나누어주고 가는 걸 이제 목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은 농사를 지을까라는 걸 저는 한 30년을 농사 지으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는 어느 농장을 가든요. 제일 먼저 그 농장의 청소 상태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빗자루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농장은 병해충이 실제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아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게 채광, 통풍, 배수라는 거예요. 바람이 잘 타고 햇빛이 잘 들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데는 당연히 통풍이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어느 농장이든 처음 방문을 하면은 청소 상태를 저는 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 상태가 안 좋은 농장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유럽 쪽을 가면요, 유럽의 농촌을 가면은 정리정돈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 농기구를 갖다 놨거나 이런 농장이 단 한 군데도 구경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부 다 창고 안에 다 보관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잔디도 깨끗이 깎아놔요. 안 깎으면 벌금 내야 돼요. 저는 뭐 한국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에 어떤 농업 정책보다도 농촌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농장에다가 함부로 농기구를 갖다 버린다든가 비닐 농사 지으면서 비닐하우스 하면서 비닐을 혼데 굴러다니게 한다든가 또는 하천에 농약병을 갖다 버린다든가 그런 환경을 보호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그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거고요. 이 농사를 잘 짓는 게 청소만 진짜 잘해도 70%는 진짜 농사 성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단한 비법인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있잖아요. 많은 농업인들이 원가 계산을 할 줄 몰라요.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이걸 얼마에 팔아야 되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좀 이름이 알려져가지고 비싸게 판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거 하나를 감 한 상자를 1년 동안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얼마 드는지 경영비가 얼마 드는지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계산하는 기본적인 재료가 어디에 있어요? 이건 영농일지에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영농일지에 있는데 이 안에 나는 오늘 뭐 어떤 작업을 했고 외부 인력은 얼마나 쓰고 또 여기 들어가는데 들어갔던 퇴비는 몇 톤을 집어넣게 되고 또 내가 오늘 감을 쏟는데 들어간 인력은 몇 명이고 이것을 계속해서 보관을 해야 돼요. 기록하고 보관하고 기록하고 보관하고 자, 지금 5월 5일 정도 됐을 때는 우리가 과수원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대기 시작했다. 그럼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했나 뭐 또는 뭐 전적 가스를 통해서 몇 리터를 주게 됐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다음에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농사를 새롭게 관찰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팔 때도 당연히 내 원가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은 거기 감 한 박스 다른 데는 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너 25,000원을 받아? 그렇게 하면은 제가요 1년 동안 농사를 짓는데 저는 친환경으로 농사 짓다 보니까 풀약을 안 치다 보니까 인건비가 2배, 3배가 더 들었어요. 이렇게 안 하면은 이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영농일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농사 짓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걸 연구하고 또 기술을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최고농업 기술 명인에 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최고농업 기술 명인이 되면은 이것이 단순하게 명예를 가진 것이 아니고 사회에 봉사하고 베풀고 나아가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농업인으로서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아주 좋은 농업인이 되는 바른 길잡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여기에 계신 분 이거 어떤 분이 하셨는지 우리가
외국 연수를 많이 가는데 가장 깊은 이름 모시고 연수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 누구시죠? 예. 대표님은 외국 연수를 가셨을 때 가장 감명 깊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연수 받았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해외 연수들을 다니고요. 또 자기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스스로 이렇게 선진 농업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뜻깊었던 게요. 전 특히 이제 유럽 쪽을 자주 갔는데 유럽에 가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을 거예요. 유럽의 건물들은 어떻게 해서 500년 전에 건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1000년 전에도 쓰고 있지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땅바닥만 쳐다보는 거예요, 외국 가가지고. 이게 이유가 뭐지? 뭐 때문이지? 보니까 유럽에 가니까 놀라운 걸 저는 하나 발견했는데요. 뭐냐 하면은 이 지하에 배수로 같은 걸 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야, 그거는 이제 제가 돌아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농사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배수가 잘 되게끔 하면은 나무에도 좋을 것이고 뭐 이렇게 뭐 농장이 무너지는 일도 없을 거고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초 토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사실 해외 연수를 하면서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규모화에 대해서 또 느낀 것도 있는데 외국에는 굉장히 큰 땅덩어리에서 농사를 짓잖아요. 한국은 각 개인마다 경작지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경쟁해야 되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에는 혼자서 많은 경작을 하다 보니까 기계화를 이루어서 거의 사람 손을 사용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장점은 인건비를 아끼지만 단점은 고급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일이 손으로 많이 수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급화하기가 좋다. 그리고 작은 경작 면적이기 때문에 담보다 우리가 생산량은 어떻게 넓히고 이걸 좀 더 어떻게 고급화시키는가 그런 걸 또 대조해서 공부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예. 세상 일이 마음처럼 쉬운 일이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좌절감도 들고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럴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걸 극복했거나 뭐 어떤 기도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좌우명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은 고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가장 큰 고비는 우리 환경에 의해서 환경 파괴에 의해서 태풍이 온다든가 이런 이제 그런 재해에 대한 고비가 있고요. 또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농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 번씩 어떤 일을 할 때 가치관이 이렇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때 저는 아주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와 가장 친한 친구 아버님이 저희를 데리고 도산공원에 가셨어요. 도산공원에 가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의는 지키는 자가 있고 진리는 따르는 자가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이렇게 되새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이 농업에 임했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이걸 견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늘 되뇌이는 게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 일이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을 계획해도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모든 기력이 다 탈진할 때까지도 성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모든 삶이 그렇듯이 우리 농업에도 굉장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농업이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곧 미래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농업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